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18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버라이어티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의 출발,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갭 상승 폭이 조금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오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갭 상승 폭이 상당히 컸고요. 실제로 이후 장 개장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수가 밀리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 가장 약한 모습, 원래 우리 시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바닥을 살짝 잡는 듯 하더니 그 이후부터 반등이 급격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때 무렵쯤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던 부분, 오늘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던 부분, 이 부분들이, 영국발 불안이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잦아들면서 나타났던 모습들이었잖아요. 일단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을 거의 대부분 철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 헌트 재무장관의 발언,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거 약발이 다 된 건가 하는 그 무렵쯤 영국에서 연기금이 안정이 될 때까지, 지금 최근에 그 무제한 공급했던 게 14일 날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게 이제 연기금이 터지기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했던 건데 14일 날 종료를 했다라고 일단 공식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일단 연기금이 안정될 때까지 채권 매입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11월 이전까지 에너지 위기 거의 다 해결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유럽발 불안이 일정 정도 해소가 되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들이었고요. 사실 제가 이게 트러스 총리 지금 아마 아까 오늘 오후장에 나왔던 뉴스를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자신이 했던 감세 정책들, 이때까지 추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 성명을 내겠다라고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물러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레임덕이 급격하게 진행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교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누가 이 트러스 총리의 얘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얘기들을 제대로 따를지 뭐 사실 의문이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최소한 영국발 위기로 시장이 내려앉았던 뭐 국채 선물 마찬가지고요. 그 달러, 그러니까 파운드 약세, 달러 강세 진행됐던 부분들, 지수 낙폭 보였던 부분들, 이 부분들의 아마 상당 부분은 좀 해소가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226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내일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오늘 이 흐름은 상당히 그나마 다행스러운 흐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동시효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음봉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늘 지금 이 2215포인트, 16포인트를 딱 찍고 지금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결국 양봉도지를 만들었는데, 억지스럽게 동시효과에서 끄집어 올린 거라서 조금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음봉 마감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도 추가적으로 이게 강한 반등이 아닐지라도 다시 되돌림, 어제의 되돌림 정도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횡보, 오늘 그 종가에서 강보합이나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 또는 뭐 추가적인 반등, 이런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봤었을 때 내일 2260포인트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둘 수 있는 오늘 그나마 좀 상당히 다행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선연몰 내도록 매도 우위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1600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 1800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 동시효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뭐 마이너스 한 400억, 500억 정도 됐었잖아요. 결국은 동시효과 이후에 플러스 600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장중 점심시간 무렵 요때까지만 해도 5천억 이상 매도였습니다만 3,700억대 매도로 매도폭은 좀 줄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매도가 얼마 줄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테마주들의 수급이 제법 좋았는데 그 테마주들도 각 테마에 1, 2등 또는 1, 2, 3등 정도까지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뭐 1%, 2%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오후장 들어와서 조금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많이 개선되면서 수급 확산이 나타나지는 못했다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던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은 게임 섹터들 강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게임 섹터가 강해지니까 NFT 섹터들, 메타버스 이쪽 같이 연결되는 섹터들 같이 강한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요. 건설 섹터들 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이 또 한 번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부분이 있었고 다음 달에 EU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오늘 건설 섹터들도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건 정치적인 부분이고 군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예상하기가 많이 더욱더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 마음 하나 안 맞으면 또다시 공격 나가기 시작하면 또 급락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봐야 되는 지금 현재의 구간 상태다. 이렇게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 오늘 조금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왔고, 오늘, 히토류,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 섹터들,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들,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한화솔루션, LG화학, 현대차, NC소프트,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SD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이노텍, 신한지주, 하이브, 네이버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다만 매도도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괜찮았던 종목들을 좀 본다면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TV, 한국정보통신, IMBC, 데모, HLB, 시젠, 천보, 아모그린텍, 네오위즈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LNF, SM, JYP엔터, 고영, KGETS, BHI, 원익 IPS, 알테오젠, 덱스터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유럽 호재를 통해서 오늘 극적인 반등이 나왔던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나왔던 우리 이 시장이 지금 이 부분에서 바닥을 잡고 여기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이 부분에서 이제 끄집어 올려서 여기서 바닥을 한 단계 올리면서 이제 시장 안정화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 아직도 11월에서 1월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침에 장전에 나왔던 뉴스고 저희 무료방에 제가 올려드렸던 뉴스인데 참 무료방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이번에 카카오 사태가 나을 걸 예견하고 옮긴 건 아니고요. 광고 테러가 너무 심해서 옮겼는데 무료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시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이제 종목들하고 이제 활발하게 정상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11월에서 1월 시나리오를 아직까지 그 시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이 한때 지난달이었죠. 지난달부터 이 반발, 시장의 반발, 연준의 지속적인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이 스탠스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던 첫 번째 반기를 들었던 시걸 교수, 제레미 시걸 교수가 어제 또 오늘 새벽에 한마디 했던 내용이 있었죠. 스티븐 시걸은 아니고요. 자, 시걸 교수가 했던 얘기가 이게 또 참 죄송합니다. 했던 얘기가 지금 어제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CPI부터 시작해서 이 지표의 왜곡 현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주택 지표들은 지금 계속해서 꺾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 안 되고 있다. 과거 2020년 3월 무렵에도 주택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 CPI 특히 근원 같은 경우 50% 가까이 이 주택 관련 지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지금 주택 지표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연준은 지금 이 CPI 이거 웽면으로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각심을 한번 주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약간 궤를 같이 하고 있죠. 11월 CPI부터는 주택 지표들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이 일부 조금씩 되면서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주택 관련 지표들이 워낙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3%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꺾일지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걸 교수가 더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보다 확실히 많이 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했는데 만약 지금 이 시걸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의 상황이 뭐 맞겠죠. 맞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여론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연준 위원들의 어떤 톤다운 현상은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1월에서 1월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상황에서 이번 CPI 보고 고용보고서 CPI를 보면서 11월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12월에서 1월 요 사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1월을 넘어서서 딜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11월 가능성을 아직까지도 열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걸 교수의 얘기와 함께 앞으로 아마 더욱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여론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공론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11월 가능성도 조금씩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과도한 긴축 연준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어필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연준 위원들의 톤다운과 함께 지금 현재 5%까지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이 최종 금리 이 부분이 다시 4.75로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 변동성이 좀 있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남아있어서 아직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나마 현재의 분위기는 조금씩 우호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일단 2260포인트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하느냐 여부가 또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리 찍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또다시 쌍바닥을 찍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짝꿍댕이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면서 다시 2215포인트 16포인트까지 돌파 시도가 나왔고 오늘 그 자리 돌파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후에 시장의 낙폭을 결정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조정폭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디에서
지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 부분은 일단 아마 조만간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내려오고 있는 21선의 각도가 조금 커서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밑에서 땡기는 힘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와야 이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